네, 오늘 한 거는 intermediary relationship에 대한 노티스를 갖다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커머셜도 같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intermediary의 미묘한 차이가 뭔가 그걸 알고 해야 돼요. 레지덴셜은 intermediary는 주로 포커스는 어디로 가 있느냐면 represent지만은 커미션을 못 받았을 경우에 바이어 랩을 사인을 많이 받잖아요. 바이어 레프레젠테이션 하고선 사인을 받았을 때 바이어 레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어떻게 인터미디어리가 돼요? 안 되죠. 리스팅도 레프레젠을 하고 바이어 랩도 사인을 받았을 때는 이거는 그 인터미디어리가 아니라 그 우리가 이제 프랙티스를 잘 해야 되는 건데 듀얼 에이전시가 스테이트 오브 텍사스에서는 그 리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레프레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스팅 어그리먼을 받을 때 집부터 얘기할게요. 레지던셜 집부터 받을 때의 리스팅 어그리먼의 어덴덤에 달리는 것이 인터미디어 릴레이션십이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집에서는 클릭만 하게끔 돼 있어요. X표를 하고 인터미디어리가 셀러가 오토라이즈를 한다 하는 거로 끝나요. 그런데 커머셜인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exhibit B가 어디에 딸려 있냐면 exclusive listing agreement에 딸려 있는 exhibit B로 따로 붙어요. 또 우리가 비즈니스를 팔던 프로퍼티를 팔던 잠시요. 팔던 인터미디어리 노티스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인터미디어리 노티스 아까 얘기했듯이 커미션을 어디서 받느냐고 바이어에서 받는 것까지 쓰고 리스팅 어그리먼트도 쓰면 컨플릭이 생겨요. 레지덴셜에서. 그래서 그게 지금 그걸 좀 잘 기억하고 있고 레프레젠테이션을 내가 리스팅한 받은 거를 레프레젠테이션 바이어 랩을 따로 받고 싶으면은 받아도 돼요. 그러면 받아도 되는데 이 사람이 내 물건을 내가 리스팅한 물건을 사지 않고 다른 걸 살 수도 있잖아. 그걸 레프레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플릭이 생기지 않게끔 그 조절이 가능한데 이 커머셜은요. 보면은 인터미디어 릴레이션십의 이 어덴덤을 따로 해놓긴 해놨대. 여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authorization에 커미션 페이드에 대한 조건이 broker compensation이 will be paid by owner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하고 broker may also be paid a fee by the prospect 이렇게 돼 있어요. 레지덴셜에는 이 프로스펙트라는 말을 눈치 구볼래도 볼 수 없을 거예요. 프로스펙트는 구매 희망자를 얘기해요. 바이어하고 구매 희망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 커스터머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약간 차이가 있듯이 문의가 어디서 왔는데 내 리스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문의가 왔는데 그 문의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는 방법을 셀러한테 authorize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셀러를 still represent 하지만 당신의 허락하에서 이 프로스펙트들을 사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것이 커머셜 이 브로커리지의 인터미디어리 릴레이션십 오토라이즈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바이어가 레프레젠 하는 사람이 없다. 바이어가 레프레젠 하는 사람이 이 프로스펙트가 바이어가 되는 거죠. 이제 오퍼를 넣고 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핸들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브로커 회사는 핸들링할 수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핸들링 하려면 레프레젠은 안 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클로징하기 바로 전에 갑자기 그 바이어가 I have my own broker하고 데리고 올 수 있어. 그럼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커미션 쪼개줘야 돼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바이어에 대한 단도리를 하기 위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정하는 거예요. 인터미디어 릴레이션십 사인했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무조건 안전하게 이 바이어에 대한 어떤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내가 다 확보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커머셜을 할 때 저 사람이 돈 아까게 팔라고 내놨어. 내놨는데 이 노티스를 나는 이제 리스팅 어그리먼을 가지고 있죠. 셀러한테.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의가 왔어요. 문의가 왔으면 이거를 사인을 받을 때 하고 안 받을 때 하고 먼저 차이를 얘기해 드릴게요. Intermediate Relationship Authorize를 일단 사인을 받으면 일단 셀러는 내가 바이어랑 어떤 관계냐?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바이어 편에서 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스틸 당신 편에서 일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다 사인을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어는 스틸 레프리젠트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아까게 팔라고 딜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바이어는 우리가 유일하게 사인받았던 게 뭐예요? NDA예요. NDA. Non-Disclosure Agreement. 이것도 정확히 파고들면 여기서 산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누설하지 말고 내 뒤에서 거래하지 말라라고 하는 보호장치인데 완벽하지 않아요. NDA는 항상 조금 불안해. 레프리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LOI를 써서 분할가게를 내가 매입하겠습니다. 그리고 LOI를 딱 쓰면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확보해가지고 내 거로 만들기 전까지는 불안해. 브로커는 항상 LOI나 컨트랙이 작성돼서 브로커 어그리먼이 커미션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불안해요.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갑자기 LOI를 썼고 컨트랙을 쓰려고 하는 당시에 바이어가 I have my own broker 그러면 그냥 그때가 어떻게 할까? 안 팔겠다 그럴 거야? 아니면 셀러한테 가지고 사실 보니까 브로커가 한 명 더 있는데 어떻게 그럼 그 사람은 they don't care지. 브로커가 2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어요. 정해진 커미션 안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내 커미션 쪼개져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것 때문에 딜을 브레이크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터미디어트 릴레이션십의 커머셜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1차적으로 디스클로즈 하는 양쪽에 디스클로즈 하는 장치이지만 이것도 안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놓아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에 근거해서 바이어를 레프리젠 하는 other 에이전트를 갖다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은 브로커 안에서 한 에이전트가 두 개는 듀얼 에이전시는 못하지만 다른 에이전트, 자기가 친한 에이전트든지 아니면 뭐 저한테 부탁하든지 해서 그 바이어를 레프리젠 할 수 있게 단도리를 해놓고 법적으로 LOI를 쓰고 법적으로 클로징 갈 때 전에 컨트랙이 다 펜딩이 될 때까지만 잠깐 내가 빌려줄 수 있어. 그 다음에 커미션이 나오면요. 커미션이 나오면 잠깐 이름 빌려줬으니까 한 몇백 불을 주든 한 10%를 주든 주고 에이전트들끼리 그리고서는 그냥 혼자 다 받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때까지 문제가 안 되고 누가 이슈 삼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지 실제로는 그렇다. 그리고 이게 지금 disclose 하는 방법에 대해서 disclose to buyer or tenant that the seller or landlord will accept a price less than a asking price. 이건 뭐냐면 asking price보다 자기 손님이 높거나 그 다음에 높을 때고 작을 때고 이런 거에 대해서 디스클로즈를 양쪽에 공평하게 해야 돼요. 낮을 때는 테넌트한테 잘해야 되고 높을 땐 또 자기가 뭐 사심이 있어서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왜 가격을 내가 쿠션을 두고 양쪽에서 쿠션을 두라고 얘기했을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면서 그 쿠션은 리턴이 아니에요. 리턴을 쓰는 순간에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LOI 전에 말로 오는 게 verbal이고요. 그 다음에 written LOI인데 non-binding이기 때문에 숫자의 쿠션을 아직도 가지고 살살살살 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컨트랙에 들어가고 나면 그 가격 가지고 이런 식이에요. 뭐 바이어한테 이렇게 컨트랙을 썼지만 나중에 내고를 얼마 정도 하세요라고 어드바이스를 하게 되면 뭐예요? 바이올레이션이죠. 나는 셀러
편에서 있는데 바이어의 프라이싱이나 바이어의 네고시에이션, 바이어 디시전에 내가 영향을 미치는 커멘트를 하면은 바이올레이션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지정한 인터미디어리 릴레이션십 지정한 브로커 컴퍼니의 다른 에이전트가 선정이 돼서 레프리젠 할 때만 가능해요. 어드바이스 못해요. 그런데 아이 좋아. 그런 가능성은 없어. 그냥 내가 인터미디어 릴레이션십하고 리스크 테이킹하고 그냥 내가 나 혼자 처리할래. 나중에 이 바이어는 나중에 그렇게 뭐 막말로 양아치처럼 나중에 브로커 데리고 와가지고 커미션 주셔 이럴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게 확실히 들면 그럼 그냥 계속 가셔도 돼요. 그냥 계속 가셔도 되되 still 기억하고 있는 건 나는 still representing seller. 그리고 프로스펙트가 됐든 프로스펙트가 진행이 돼서 바이어로 전환이 됐던 간에 그 사람은 내고를 하는데 이렇게 리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셀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셀러 어떻게 하실래요? 셀러의 조건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가이드는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컨트랙을 진행을 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다른 에이전트에 수고 안 덜고 바이어한테 컨빈싱 시켜서 내가 당신을 잘 도와줄 테니 믿고 그냥 가자. 그 사람도 그렇게 양아치짓 할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렇게 해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바이어가 못 믿겠다. 이거 진짜 뭐 자기 친척이 지금 뭐 어느 부동산에 뭐 에이전트고 이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는 단도리를 하셔서 시대 인터뷰 릴레이션십은 양쪽이 사인하는 게 아니라 누가 사인합니까? 리스팅하는 셀러가 사인하면 땡이에요. 이 사람한테 서류를 받아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딸리냐? 여기에. 이 exclusive listing agreement for sale or lease의 exhibit 아까 B죠? 여기 뒤에 listing 그 agreement에 intermediary relationship exhibit B is attached to this agreement. 여기에다가 이제 붙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레지덴셜은 그냥 박스에 X자 하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exhibit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머셜 리스팅 어그리먼트 받을 때 이거 비즈니스 리스팅을 받을 때 이걸 사용해도 돼요. 근데 이거 너무 장황한 걸 들이밀면 리스팅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나 이거 변호사랑 리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한 장짜리 리스팅을 그냥 간이 숏폼이라고 그러죠. 숏폼 컨트랙으로 받는 거를 하나로 해요. 하지만 이 있어요. 쭉 리스팅 어그리먼트 있고 구비 서류까지 있어. 밑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받아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IABS 받고 디스클로저 노티스 받고 디스클로저 노티스는 셀러가 리스팅을 줄 때 디스클로저는 셀러 디스클로저 노티스를 얘기하는 거고 제임스 씨 지금 이거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클로저 노티스는 커머셜인 경우이기 때문에 주소를 쓰시고요. 다 tar 폼 보면 netcar, NTCAR 찾으면 이거 다 나와요. 지금 어스틴 거는 없어요. 지금 풀 멤버가 아니라 풀 멤버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럼 여기에 셀러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yes냐, no냐, unknown이냐, not applicable이냐 네 개 중에서 골라야 돼요. 셀러가 모르면 모른다고 쭉 적으면 되는 게 이게 제일 나은데 이 노티스를 바이어가 받았을 때는 꼭 일부러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아니면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뭐 에어컨이 없는 것 같으면 에어컨 물어보면 루프 뭐 엘리베이터 없다. 여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어쩌고저쩌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unknown이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내가 없으면 여기다 not applicable 여기다가 체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해당이 안 되면 not applicable. 모르면 unknown. 있다 없다 yes or no 이렇게 하시는 게 셀러 디스클로저예요. 그래서 이걸 다 작성을 하시고 2페이지밖에 안 되나? 3페이지 아닌가? 2페이지네요. 2페이지에다 작성을 해서 리스팅 어그리먼에 첨부를 미리 해놓으시면 수고가 적고
지금처럼 우리 제임스처럼 교회를 매매하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알고 싶다. 뭐 EPA 레귤레이션이 있다든지 뭐 지금 그 사람이 지금 EPA 물어봤는데 스페셜 SUP 퍼밋이라고 그래요. 스페셜 유즈 퍼밋에 관련된 컨디션들은 여기 따로 뭐 프라드냐 또 뭐 EPA는 environmental이거든요. 그 케미칼을 쓴다든지 주유소 또 어떤 뭐 카워시 같은 거 이런 거 다 EPA 레귤레이션을 다 지켰는지 오너가 배워줄까? 인스펙션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어. any violation이 있느냐 빌딩 코드에. 그럼 뭐 모르면 unknown. 내가 EPA에 관련된 거는 전혀 교회니까 관련이 없다. 그러면 여기 not applicable. 여기다가 이제 사인하시면 돼요. I'm in the meeting, but I'm just listening. 이제 마이크 이게 끄세요. 뚝 떨어져 이게. 마이크 sorry. 끄세요. 네. 오케이. 여기에 대한 건 보통 그 제너럴한 것들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레지덴셜에는 유틸리티나 그 벤더들 서플라이 쓰는 그 섹션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줄줄이 적어요. 시디 워터를 쓰냐 아니면 세프틱 탱크를 쓰냐 또 뭐 수원은 어떤 거냐 스톰 드레인이 어떤 거냐 혹시 용어를 모를까봐 그 세프틱 탱크는 물을 저장해서 쓰는 거죠. 빗물 받아다가 그래서 그거를 물을 정화해서 쓰는 거예요. 시에서 공급하는 그 물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시스템의 세프틱 시스템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걸 대신해서 sanitary sewer라고 그렇게 써놓은 건 뭐냐면 수어 라인을 똥을 놓던 하수물이 나가든 그냥 CD에서 연결된 거면 그냥 나가는데 sanitary 시스템이 있다는 건 요 말 자체가 septic 탱크로 작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CD 워터가 아니라 sanitary sewer라는 게 septic 탱크가 operating 된다는 거. 그러면 그 물이 정화돼서 어디로 가요? 그 물이 물을 썼어. 화장실을 썼어. 그 물이 septic 탱크로 들어가면 거기서 다 분해됩니다. 통이 두 개가 있어요. 탱크가. 인렛 중화시켜서 나가는 물로 옮겨져요. 땅에서. 그러면 그 물을 쓰는 거예요. 그 물을 밥도 해먹고 잔디에 물도 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그 물을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약을 넣어요. 그 세니타이징 약을. 그래서 케미칼은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그 시스템에서 걸러내고요.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물에 적합한 성분화시키는 약을 거기다가 넣어서 투약을 해서 그걸 바꿉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하우스가 됐든 커머셜로 그 물이 들어오면 집 안에 또 정수기를 보통 달아요. 이런 데들은 그 뭐죠? 그 필터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서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달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샤워물 같은 경우에는 정수 시스템에서 감당을 못해서 아마 그냥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물 사용이 많은 데들 중에서 뭐 야드 같은 거 크고 그러면 거기서 그 세프티 탱크에서 바로 나오는 라인을 따로 뽑아요. 이리게이션 라인을 따로 뽑아서 그 좀 물이 거름기가 있는 똥물기가 있는 거 그대로 잔디에 뿌려요. 그래서 이리게이션 세프틱 탱크가 있는 데들은 항상 그 잔디 쪽에서 똥물 냄새가 나요. 나와서 슬슬 냄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톰 드레이니지는 뭐냐면 이거에 이제 반해가지고 사용하는 단어가 디텐션 펀드예요. 디텐션 펀드. DETEN TION 디텐션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펀드는 연못을 얘기하죠. 그럼 어떤 그 커머셜 지역이든 길을 가면 비가 오면 물이 길변에 해가지고 건물까지는 안 가는데 푹 파여가지고 물이 고이는 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사를 하면 이제 디벨롭하면 디텐션 펀드를 만들어요. 물이
침수, 건물 있는 쪽으로 침수가 안 되고 한 곳에 모일수록 꽤 깊이 팝니다. 거기 모여서 홍수가 물이 넘치지 않게 하는 걸 디텐션 펀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오면 왜 비만 오면 저기 물이 저렇게 고여 있지? 일부러 고이게 한 거예요. 그게 디텐션 펀드고, 디텐션 펀드는 돈이 안 들죠. 어떤 개발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빈 땅이거나 뭐 그러면 디텐션 펀드를 팝니다. 근데 개발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땅을 묻고 밑으로 큰 대형 사각형, 요새 그 큰 뭐 12풋짜리도 있고 16풋짜리도 있고 그거를 땅에 묻어서 물이 그쪽으로 빗물이 그쪽으로 떨어져서 밑으로 흐르게끔 만드는 하수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 드레이니지 시스템 중에 스톰 드레이니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개발을 하면 이 스톰 드레이니지가 기존에 있는 하수 라인에서 정확하게 그 용량이 물이 그 동네 물이 어디 막 모일 거 아니에요. 흘러가지고 오면 내 프로퍼티 앞으로 얼마만큼 홍수량이 물량이 얼마만큼 지나가는지를 계산해요,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빗물이 그거에 용량이 넘쳐버리면 그 땅 위로 그냥 물이 막 흥건히 넘치겠죠. 그리고 그걸 용량을 잘 맞춰가지고 하면은 웬만한 폭우에는 다 견디게끔 그렇게 스톰 드레이니지, 비가 와도 겉에 물이 안 보이는 게 스톰 드레이니지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오너가 알고 있냐 말이지. 네? 지금 그 교회를 지금 판다. 교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시리워를 쓰는지 세프틱을 쓰는지, 그 앞에 스톰 드레인이 비가 오면 물이 밑으로 흘러서 안전한지 아니면 물이 옆에 보이게 만들었는지를 오너가 알면은 여기다 적어야 돼요. Utilities present. 그래서 스톰 드레이니지는 유틸리티화 되어 있지만 그냥 디텐션 펀드는 유틸리티가 아니잖아요. 그럼 적을 건 없고 스톰 드레이니지가 있다든지 집에 사용하는 게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또 CD에서 공급하는 워러라든지, 그러면 뭘로 알 수 있어요? 회장님 매달 시에서 유틸리티 빌 받으세요? 모르겠는데 받으면 뭐예요? 시에서 작동하는 CD 워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프틱 탱크를 쓰면 빌이 안 오죠, 시에서. 올 리가 없죠. 내 물 내요. 빗물 받아다 내가 쓰고 내가 기계 돌려서 쓰는데. 이게 이제 디스클로저 노티스. 그래서 오늘 디스클로저 노티스하고 이 인터미디어리하고는 설명이 됐는데, 이 익스클루시브 리스팅 어그리먼트는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언제 쓰느냐? 어느 케이스든지 다 쓰셨어요. 비즈니스 매매든지 아니면 뭐 교회를 판다든지 아니면 5 유닛 칸도를 판다든지 4 유닛까지는 레지덴셜 리스팅 어그리먼트를 받으시고요. 유닛이 4 패밀리가 넘어가 버리면은 여기다가 리스팅 어그리먼트 받으셔야 돼요. 컨트랙트 여기 베이스를 다 바뀌고요. 커머셜로 바뀌는 거예요. 5 유닛으로 바뀌면.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됐어요. 그리고 잠깐만.